미역은 도대체 그저 평범한 국거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하숙으로 흘려보낸 젊음의 열쇠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60대를 넘으셨고 평소 미역국을 끓여 드시면서 그 뽀얀 국물을 아무 생각 없이 하숙으로 버리셨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쓰레기처럼 여겼던 바로 그 물이 섬마을 해녀, 할머니들이 평생 검고 숱 많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 남몰래 사용해온 천연 린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는 매일 아침 욕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줍느라 허리를 굽히고 있는데 말이죠. 가장 최근에 머리를 감았던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욕실 배수구 덮개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엉켜 있었나요? 머리를 빗을 때마다 바닥에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떨어지던가요? 한때 숨 많고 검고 윤기 나던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세월이 흐르며 점차 가늘어지고 건조해졌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가르마 부분의 두피가 훤히 들여다보여 마음속으로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빨리 변했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머리카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을 나서서 친구나 자녀들을 만나러 갈 때 느끼는 나이 듦에 대한 감각이자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반면 해안가 어촌 마을에는 7, 80이 넘은 나이에도 평생 햇볕을 쬐고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그며 매일 불어오는 겨울바람을 맞서는 해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손등 피부는 주름지고 허리는 굽었으며 무거운 해산물 바구니 때문에 어깨는 결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많은 분이 여전히 쪽진 머리 뒤로 검고 숱 많은 머릿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햇살 아래서 건강하게 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도시의 고급 미용실에 앉아 있을 시간도 없고 선반 가득 진열된 비싼 에센스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 부엌에 늘 있는 미역국 냄비와 우리가 버리던 그 끓인 물에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50대, 60대 분들의 건강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온갖 종류의 샴푸, 린스, 헤어팩을 써보고 매달 미용실을 찾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막 미용실을 나설 때 밝은 조명 아래서 거울을 보면 머리가 그럭저럭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뒤면 머리는 다시 가라앉고 머리카락 끝은 갈라지고 빠지는 건 여전합니다.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은 분이 늙어서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지라며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사실 미역이 기적은 아니지만 과학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역 표면에 붙어 있는 얇은 점액층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마치 수분 젤이 표면을 단단히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수분을 가두고 보호하는 데 매우 탁월합니다. 이 점액층을 머리카락과 두피에 올바르게 바르면 마치 얇은 코트처럼 작용하여 모발이 덜 건조하고 덜 끊어지게 하며 두피의 당김과 가려움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꾸준히 좋아집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 50대, 60대 이후 우리 머리카락 내부가 왜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는지 설명해드려 여러분이 더 이상 유전이나 운명탓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하수구에 버리려던 미역과 국물을 활용해 익숙한 부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천연 린스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머리카락과 두피가 겉만 번지르르 하다가 다시 푸석해지는 것이 아니라 속부터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식습관과 생활 속 작은 습관 몇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숫자 7을 남겨 이 땅의 모든 어르신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함께 기원해 주세요. 미역국 이야기와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숱이 줄어드는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우리 머리카락 속을 깊이 들여다보며 50대 이후 머리카락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토록 계속 심술을 부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겉보기엔 아주 가느다란 실 같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정교한 3층 집과 같습니다. 가장 안쪽 층은
머리카락이 힘을 받게 해주는 기둥이고, 중간층은 단백질이 많아 유연성을 만들어주는 뼈대이며, 가장 바깥층은 마치 기와장을 겹쳐놓은 듯한 큐티클층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기와장들이 꽉 닫혀 있어 빛이 반사되면 머릿결이 풍성하고 윤기나며 건강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두피는 마치 논밭과 같습니다. 수천 개의 목은 이 그곳에 박혀 있고, 각 목은 아래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날라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키웁니다. 토양이 부드럽고 촉촉하며 물이 골고루 공급되면 작물이 빽빽하고 푸르게 자라죠. 두피 과학에 따르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양분이 충분하면 모발의 수명이 길어지고 머리카락이 단단히 뿌리내리며 고르게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화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50대 즈음부터 휴식기에 접어드는 모발수가 늘어나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더디고 가늘어지는 반면 빠지는 머리카락은 많아집니다. 큐티클층에는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며 파마나 염색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를 할 때마다 이 기와장들은 조금씩 더 손상을 입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머리숱이 적어지고 윤기가 사라지며 만져보면 지푸라기처럼 건조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모근의 색소 세포 활동이 약해지면서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색소가 부족해져 하얗게 새거나 은발로 변합니다. 어떤 분의 두피는 건조하고 가렵고 각질이 일어나며 또 어떤 분은 이를 보상하려고 피지 분비가 늘어나 지나치게 기름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이 혈관 호르몬, 그리고 수년 동안의 모발 관리 습관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탈모, 건조함, 흰머리가 단순한 운명, 이 아니라 나이와 혈관 습관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지나쳤던 아주 친숙한 재료인 미역의 가치가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제가 해안가에 사시는 한 할머니와 그 얇은 점액질 속에 숨겨진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남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저는 평생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70 넘은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주름지고 햇볕에 그을렸으며 손등에는 검버섯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머리카락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굵었으며 검은 윤기가 흘렀고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어 우리가 흔히 노인들에게서 보는 듬성듬성하고 하얀 머리카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비결을 묻자 할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 젊어서부터 물질하고 돌아오면 묽은 미역국 물로 머리를 헹궜지. 편하니까 그냥 한 거지. 그게 무슨 비결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너무나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짠물에 몸을 담그고 찬바람을 맞으며 손발이 거칠어진 분이 어째서 머리카락 많은 숱이 많고 윤기가 날까 진료실로 돌아온 저는 미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와 바위에 부딪힐 때 미역줄기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점액을 분비합니다. 이 점액에는 후코이단 알긴산,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어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 성분들이 표면을 매끄러운 막처럼 덮어 미세한 틈을 메우고 내부의 수분을 지켜주는 것이 확인됩니다. 미역에게는 줄기가 마르거나 찢어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지만 머리카락에게는 천연 보습막을 씌워 외부 껍질이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머릿결이 풍성하고 부드러우며 덜 끊어지게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해안가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미역의 점액층이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똑똑한 보호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역 속의 후코이단과 식초의 약산성 성분이라는 두 주인공을 명확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왜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드는 환상의 짝꿍이 되는지 말이죠. 미역 속의 끈적한 후코이단 성분은 마치 부드러운 시멘트와 같습니다. 미역젤을 머리카락에 바르면 이 점액 분자들은 머리카락 표면의 작은 틈새로 파고들어 서서히 그곳을 메워줍니다. 집을 짓는 시멘트처럼 딱딱한 것이 아니라
찰기가 있어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덕분에 머리카락은 덜 푸석거리고 덜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멘트만 있고 틀이 없다면 반죽은 금세 흘러내려 버릴 것입니다. 이때 식초가 등장합니다. 우리 두피와 머리카락은 약산성 환경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젊을 때는 땀 천연 피지, 그리고 신체 균형 덕분에 이 상태가 꽤 잘 유지됩니다. 하지만 화학약품 노화, 그리고 너무 강력한 샴푸질은 점차 두피를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머리카락이 알칼리 상태가 되면 큐티클층의 기화장들이 열리고 일어나 마치 바람에 뒤집힌 지붕처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도 일부는 금방 씻겨 내려가 버리죠. 식초는 약산성 용액입니다. 올바르게 희석해서 머리카락에 바르면 마치 지퍼처럼 작용하여 큐티클 비늘을 닫아줍니다. 문이 닫혀야 내부의 귀한 것들이 보존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미역의 후코이다는 재료 역할을 하고 식초는 환경을 조절하여 재료가 더 잘 달라붙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을 올바르게 결합하면 머리카락에 단순히 얇은 막이 아니라 튼튼한 코트를 입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저지르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초 없이 미역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팩을 한 직후에는 머리카락이 좀 부드러울지 몰라도 수분이 들어갔다가 금방 다시 빠져나갑니다. 마치 갈라진 땅에 물을 뿌려놓고 표면을 덮어주지 않아 햇볕이 내리쬐면 금세 다시 말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희석하지 않은 원액 식초를 사용하거나 실수로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여 두피에 직접 붓는 것입니다. 그 결과 두피가 따갑고 붉어지며 머리카락은 더 건조하고 뻣뻣해집니다. 지나친 산성 환경은 큐티클층을 손상하고 자극을 주며 심지어 두피의 건강한 박테리아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신다면 미역과 식초를 올바른 비율로 섞는 것이 단순히 대충 감으로 하는 일이 아님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머리카락과 두피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운에 맡기는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게 됩니다. 과학적인 이유를 확실히 아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미역팩을 운에 맡기는 일로 보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지금이 부엌으로 돌아가 올바른 미역, 식초, 소금물을 골라 재료를 준비할 때입니다. 매번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안심하고 만들 수 있도록 말이죠. 먼저 미역을 고르는 법입니다. 부엌에서 육수를 낼 때 쓰는 다시마나 생일, 미역국을 끓일 때 쓰는 미역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고를 수 있다면 조각이 크고 두꺼우며 말랐을 때 표면에 얇은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세요. 많은 분이 이걸 먼지나 곰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만니톨이라는 천연당 성분으로 물을 끌어당기고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2층을 뽀득뽀득 씻어낸다면 귀중한 영양소 일부를 무심코 버리는 셈이 됩니다. 헤어팩의 기본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육수를 내고 남았거나 국을 끓이고 남은 마른 미역 깨끗하고 따뜻한 물 부엌에서 쓰시는 사과식초나 현미식초, 약간, 그리고 천연 방부 효과를 높이고 가벼운 세정을 돕는 작은 알갱이의 천일염 조금입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 미리 준비해두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석 버전이 있습니다. 이틀에서 사흘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의 미역재를 한 번에 만드는 것입니다. 갈아서 걸은 재를 깨끗한 유리 용기에 담아 밀봉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사용 전에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살짝 맡아보세요. 신선한 냄새가 나고 시거나 이상한 냄새가 없다면 계속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꼭 기억하세요. 48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빠서 시간을 뺏기기 싫은 분들을 위한 간편 버전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마다 부드럽게 삶아진 미역 건더기를 다 버리지 마세요. 조금 남겨서 따뜻한 물과 함께 갈아 그날 바로 젤로 만들어 한 번에 다 쓰시는 겁니다. 남겨서 밤을 넘기지 마세요. 남았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조금 아까워하다가 내일 두피에 자극이 생긴다면 그게 더 손해입니다.
어떤 버전이든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도구는 깨끗하고 건조해야 합니다. 믹서기, 그릇, 숟가락통 모두 꼼꼼히 씻고 가능하면 뜨거운 물로 헹군 뒤 말려서 써야 합니다. 미역은 식품이고 식초와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섞었을 때 도구가 더러우면 특히 따뜻한 환경에서는 세균이 번식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두피에 심한 염증이 있거나 진물이 나거나 상처가 많은 분 혹은 피부과 전문의에게 특별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두피가 좀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도하셔야 합니다. 천연팩은 순하지만 병원의 약을 대신하는 기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재료가 식탁 위에 준비되었으니 이제 그대로 두지 말고 부엌을 작은 실험실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불리고 갈고 거르고 식초와 소금을 섞어 자신만의 머리카락과 두피를 위한 매끄러운 미역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마른 미역 깨우기입니다. 손에 쥐어보면 표면에 아주 얇은 하얀 가루가 보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먼지나 곰팡이인 줄 알고 박박 씻어냅니다. 사실 그 하얀 층은 주로 수분을 끌어당기고 잡아두는 능력이 뛰어난 천연당인 만니톨입니다. 미역이 초록색으로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씻는다면 귀한 영양분을 무심코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먼지만 털어내듯 미역을 가볍게 헹군 뒤 깨끗한 그릇에 담고 따뜻한 물을 부으라고 권해드립니다. 끓는 물은 안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일부 비타민이 변형되고 보호 점액층이 굳어 잘 녹지 않게 됩니다. 가장 좋은 따뜻한 물은 손을 넣었을 때 천과 비슷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 아기 분유 탈 때의 물 온도와 비슷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불리세요. 가끔 깨끗한 손으로 살짝 만져보면 표면이 점차 미끌미끌해지고 물속에서 끈적한 느낌이 들 텐데 이때가 바로 후코이단과 천연 접착 성분이 담긴 점액층이 녹아나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미역이 부드럽게 불어 두툼해지면 이 단계인 갈기와 거르기로 넘어갑니다. 미역과 불린 물을 함께 믹서기에 넣고 큰 덩어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곱게 갑니다. 얇은 천이나 고운 체에 붓고 가볍게 짜내면 그릇에 걸쭉하고 약간 진한 물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미역젤입니다. 저어보면 적당히 걸쭉하고 미끄러우며 끈기가 있어 모발과 두피에 바르기에 딱 좋습니다. 목으로 줄줄 흐를 만큼 묽지도 않고 펴 바르기 어려울 만큼 뻑뻑하지도 않죠. 이 젤 한 그릇을 직접 만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모발 관리의 절반을 해낸 셈입니다. 미역 젤 한 그릇이 준비되었다 해도 부엌에만 두면 이론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실험실의 결과물과 함께 욕실로 초대해 파마머리든 염색머리든 지성이나 건성머리든 상관없이 모두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머리팩 단계를 아주 천천히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두피 준비, 다시 말해 영양분이 들어갈 문 열기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로 머리를 헹구세요. 적당히 따뜻한 물은 먼지와 땀을 씻어내고 머리카락 표면의 작은 비늘층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은 물을 머금은 스펀지처럼 미역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절대로 샴푸를 쓰지 말고 따뜻한 물로 몇 분간 충분히 헹구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분이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뜨거운 물을 끼얹고 샴푸를 잔뜩 부어 박박 긁습니다. 개운한 느낌은 빨리 들겠지만 사실은 두피를 놀라게 하고 천연보호막을 너무 많이 뺏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역젤 바르기입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물기가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손바닥에 적당량의 젤을 덜어 두피와 모근부터 바르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머리카락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르마를 탄 길을 따라 숱이 적은 부분 두피가 잘 보이는 정수리 부분에 바르고 점차 모발 중간과 끝으로 내려옵니다. 지성 두피라면 두피 가까이에는 조금 덜 바르고 모발 중간과 끝에 집중하세요. 머릿결이 아주 건조하고 곱슬거린다면 조금 더 두껍게 특히 모발 끝부분에 듬뿍 바르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마사지하기입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에 부드러운 살 부분만 사용하여 10손가락 끝을 두피에 대고 가볍게 누르며 둥글게 돌린 뒤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쓸어내립니다. 흙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젖은 유리창 위를 손가락으로 미끄러지듯 문지르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역젤이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작은 틈으로 스며들고 두피 아래 혈액순환 또한 좋아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약 10분간 두기입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깨끗한 샤워캡을 쓰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주세요. 은은한 온기는 머리카락의 비늘층을 조금 더 열어주어 미역의 점액질과 미네랄이 더 깊이 스며들게 도와줍니다. 그 10분 동안 목과 어깨를 주무르거나 심호흡하며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마지막 단계는 올바르게 헹구기입니다. 먼저 손에 미끈거리는 느낌이 없을 때까지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숱이 많은 분은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헹굼은 좀 더 시원한 물로 바꾸세요. 시원한 물은 귀한 물건을 집안에 들인 후 문을 닫든 머리카락 비늘층을 닫아 내부의 영양분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일 필요는 없고 따뜻한 물보다 조금 더 시원하면 됩니다. 여전히 떡진 느낌이 든다면 소량의 순한 샴푸를 사용하여 두피 위주로 1분 정도 문지른 뒤 헹궈내셔도 됩니다. 보통은 미역 점액층이 모발을 매끄럽게 보호해 주므로 린스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어깨나 목이 아파 팔을 오래 들고 있기 힘든 분들은 욕실에 낮은 의자를 놓고 앉아 팔에 피로를 던 채 머리를 양쪽으로 나누어 한쪽씩 하셔도 좋습니다. 집에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목 뒤쪽을 발라주고 감싸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머리 손질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시간이 됩니다. 5단계 팩 과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셨다면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레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직접 시도해 보신 분들의 아주 솔직한 2가지 이야기와 함께 주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변화의 과정을 머릿속에 명확히 그릴 수 있도록 말이죠. 첫 주에는 아주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많은 분이 두피의 가려움이 줄고 당기거나 건조한 느낌이 덜하며 예전처럼 손이 자꾸 머리로 가서 긁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큼직한 비듬 조각이 점차 줄어들어 어두운 옷에 하얀 가루가 눈에 띄게 묻어나는 일이 줄어듭니다. 모자를 자주 쓰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분들도 오후가 되면 머리가 덜 떡지고 머리가 한결 가볍게 느껴지며 예전처럼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는 두피가 진정되고 피지 분비의 균형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약 3주 차부터는 머리카락 자체의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빠진 머리카락을 주워 양쪽 끝을 잡고 당겨보면 전보다 질기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조하고 푸석해서 만지면 가볍고 붕 뜬 느낌이었던 머리가 이제는 만졌을 때 약간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이는 내부의 수분을 더 잘 머금고 있다는 뜻입니다. 빗질할 때도 빗이 더 매끄럽게 내려가고 사각거리는 소리가 줄어듭니다. 한두 달 후 겉으로 관리하면서 먹고 자는 것까지 조절한다면 50대 이상의 대다수분이 머리카락이 더 건강하고 윤기나며 스타일링이 쉽고 덜 빠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0대의 머릿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한결 가볍고 자신감이 생기기엔 충분합니다. 1주, 3주, 6주, 뒷머리카락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알게 되면 팩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에 바르는 것은 30%일 뿐, 모발 건강의 70%는 여러분의 식사 수면 그리고 매일 걷는 걸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한국인의 일상적인 식탁을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밥상 위에 이미 수많은 모발 영양제가 차려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주로 단백질로 만들어지므로 모발이 튼튼해지려면 좋은 단백질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뼈째에 먹는 작은 생선 두부 달걀 기름기 적은 살코기가 좋습니다. 두피와 모발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지방은 고등어, 연어, 호두깨, 그리고 밥이나 샐러드에 뿌려 먹는 아마씨, 가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푸른 채소 덜짱김치, 그리고 각종 해조류 반찬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해줍니다. 간을 싱겁게 하고 소금을 적게 넣은 미역국 한 그릇은 심혈관에도 좋고 속에서부터 간접적으로 머리카락을 키워줍니다. 반대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밤늦게 깨어 있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너무 짜게 먹으면 혈관이 수축하여 두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나빠집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머리카락이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사실 머리카락은 전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몸이 잠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그 균열들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머리카락 위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안팎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셨다면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충분히 안전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반응을 테스트하는 방법, 그리고 이 미역팩에 대해 정말 많은 분이 반복해서 물어보셨던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전에 해산물이나 미역을 먹고 발진 호흡 곤란 심한 가려움증을 겪은 적이 있다면 두피에 무엇을 바르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에 진물이 나거나 헐었거나 감염이 있는 분, 혹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중이거나 모발용 특수 약물을 사용 중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팩은 관리를 돕는 것일 뿐 병원의 약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젤을 조금 덜어팔 안쪽 피부나 귀 뒤에 바르고 몇 시간 두는 것입니다. 그 부위가 빨개지거나 가렵거나 따갑거나 물집이 잡히면 깨끗이 씻어내고 중단하세요. 억지로 다시 시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어떤 미용 비결보다 중요합니다. 염색한 머리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두피가 안정될 때까지 1, 2주 기다렸다가 식초 양을 줄여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성 모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목은 가까이에는 적게 바르면 됩니다. 남성분들도 여성분들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팩을 할 필요는 없으며 두피가 쉴 수 있도록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젤은 만들어서 바로 쓰는 게 좋고 부득이하게 냉장 보관해야 한다면 최대 이틀까지만 두고 냄새가 이상하거나 표면색이 변하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걱정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해결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짚어드린 지금 이제 전체 여정을 되돌아보고 모든 내용을 3가지 핵심 열쇠로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몇 가지 요점만 기억해도 50대 이후 젊은 머릿결을 유지하는 지도를 손에 쥘 수 있도록 말이죠. 마치기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가장 중요한 3가지 열쇠를 다시 한번 명확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째, 50세 이후의 머리카락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버려야 할 오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머리가 가늘어지고 건조해지고 새는 것은 단순히 하늘의 뜻이나 운명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 호르몬, 혈관, 미용 습관, 그리고 생활 방식이 수년간 축적된 결과입니다. 둘째, 쓰레기인 줄 알았던 미역 부산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천연 헤어팩으로 바꾸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미역에 하얀 가루를 남겨두는 것부터 따뜻한 물에 충분히 불리고 갈고 거르고 식초와 소금을 올바른 비율로 섞고 알레르기 테스트를 바르고 마사지하고 팩을 하고 헹구는 단계까지 올바르게 행한다면 매번 팩을 하는 시간은 단순히 머리에 뭔가를 바르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의식이 됩니다. 셋째 속에서부터 모발의 좋은 생활 습관과 식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선, 콩, 달걀, 견과류를 조금씩 챙겨 먹고 더 깊은 잠을 자고 매일 꾸준히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조금씩 모여 어떤 비싼 화장품으로도 채우기 힘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이 내용들을 제가 제안해드린 모발과 두피를 위한 7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매일 작은 변화 하나씩을 실천하는 겁니다.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시거나 제가 영상에서 요약해 드릴 때 화면을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드러운 알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가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합니다. 단정하고 깨끗하며 은은한 윤기가 도는 내 얼굴과 나이에 어울리는 머리카락은 얼굴 전체를 환하게 하고 눈매를 즐겁게 하며 집을 나서는 발걸음도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도 한 가지는 바꿔보고 싶은 것이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단순히 너무 뜨거운 물을 덜 쓰는 것일 수도 있고 다음번에 미역국을 먹을 때 재를 만들기 위해 조금 남겨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접 시도해 보신 후에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피 느낌은 어떤지, 머릿결을 만질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지 말이죠. 탈모 흰머리 건조하거나 기름진 두피에 관한 여러분의 질문들을 모아서 나중에 답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 채널은 저의 일방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파마나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 혹은 자신감이 없어진 머리카락을 감추려고 모자를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이 한 번 더 공유될 때마다 누군가가 거울 앞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기회가 한 번 더 생긴다고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엌에 있는 또 다른 비밀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깎아버리는 어떤 과일의 껍질입니다. 올바르게 쓴다면 두피를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흰머리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만남을 기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자세히 보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것들로 우리의 노년을 우아하게 지키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